제조사 귀찮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조사 대표님들 너무 좋아하시죠. 제조사, 도매업체를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한 소매상한테 물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살 수 있는 게 도매몰입니까? 제가 추천하는 구매 대행 방법, 온라인 버전, 바로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강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반응은 너무 지루하다, 뭐 그런 얘기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뭐 팔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궁금증은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겁니다. 50%, 60% 이상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떤 물건을 생각하시냐, 또 어떤 게 궁금하시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라. 그래야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멍하니 앉아서 그냥 모니터만 클릭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멘토링을 해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질문할 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구체화가 돼 있어야, 어느 정도 기획이 돼 있어야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시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전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300억 벌었던 그 매출 비법도 다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많은 걸 한번 전달해 드려 볼 테니까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시는 건요, 다른 사람도 시도하기 쉬우니까 분명 실패하게 될 거고요, 시도하기 어려운 거를 해내시면은 다른 사람도 시도하기 어려울 테니까 성공하실 겁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 우리 숙제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컨텐츠가 조금 지루하고 외워야 될 게 많고, 외워야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놨으니까요.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차익 거래, 즉 유통이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 됐든 어떤 지식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모든 거래는 차익 거래, 유통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 사장님 버전으로 내용을 추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어렵지 않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판매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제조, 그 다음에는 제가 추천하는 창업 전략, 망하지 않는 창업 전략 순서로 해볼 겁니다. 창업 카테고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매입니다. 소매 다음에 도매 있고, 여러분도 가능한 중개거래가 있거든요. 중개거래라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고 투입 자금이 최소한도로 하는 거래 방법이니까 이 부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근 3년간, 4년간 유행했었던 기법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 쿠팡입니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소매라고 알고 계시고,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 소싱이라고 하시는데, 온라인 몰 중에 도매매나 도매국처럼 도매몰에서 물건을 띄우다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 판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살 수 있는 게 도매몰입니까? 그거 소매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이름이, 쇼핑몰 이름이 도매매, 도매국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견적이 많아지면 따로 연락을 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개, 두 개 사서 그 견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도 그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CPC,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 개 팔아서 뭐 5%, 10% 남겼다고 합시다. 정말 많이 남겨서요. 거기에 들어간 CPC 비용, 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팔아서 CPC 100원, 500원, 1000원, 저희 파워링크 광고 걸면은 CPC 한 방에 5,000원, 7,000원이죠.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 거래의 성격이 부족합니다.
도매를 하려면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국내 소싱 하시는 분들 중에 오프라인 소싱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떨이 판매나 묶음으로 파는 데 가서 그걸 소분해서 팝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나 더 추가되겠죠? 네, 이렇게 눈물의 고별전이라고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행사하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 1년, 2년, 3년, 4년 그 자리에선 항상 눈물의 고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 보면은 사실 공장 재고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로 뺀다던가 아니면은 병행 수입한 거 그거 싸게 풀던가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은 그게 약간 온라인한 거 오프라인이 좀 합쳐진 모델이죠. 여러분 코스트코 가가지고 묶음으로 돼 있는 거 소분으로 판매하시죠. 코스트코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위에 있는 거 눈매를 고별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창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 사장님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위에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 두 번째 접근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소싱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 알리, 1688, 뭐 알리바바 이런 데에서 물건 소싱해 오시죠. VVIC는 이제 옷 파는 데고요. 중국의 동대문이죠. 그리고 테무 얼마 전에 들어왔고요. 아시다시피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를 합치면 이미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알리 구매 대행으로 닭등을 하시면서 몇만 개를 등록해서 판매하는 행위 그거 안 되는 거는 지금 셀러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가져오고 와서 돈을 남기면서 판다? 그냥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말씀해 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숙련돼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무, 일본의 돈키호테, 알리, 1688, VVIC 전부 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기 어렵죠? 한국에 이제 애들 조금만 눈을 뜨게 되면 한국 쇼핑몰에서 물건 안 살 겁니다. VVIC나 알리 같은 데에서 그냥 여자 옷 왕창 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쉽지가 않다. 그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딱 봐도 하기 어렵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뭔가 귀찮아 보이고 뭔가 머리 아파 보이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거를 그냥 한국 어떻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도매몰이라는 데서 한 개 두 개씩 사서 물건을 판다? 안 되죠. 오프라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낮고 오프라인 소매점 추천하지 않습니다. 박람회 같은 것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저기 여행하듯이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어떻게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좋은 제품을 소싱해서 한국에 그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것을 최초로 공급을 한다. 굉장히 짜릿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광저우에서 저희 캔톤 페어라고 1년에 2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봄이랑 가을에. 사실 거기에 모든 물건이 있습니다. 뭐 조명, 차량, 주방용품, 왕구, 캠핑, 욕실 뭐 여러 가지 1기, 2기, 3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물건이 있고요. 이때는 뭐 몇만 명, 뭐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광저우에 몰리고 뭐 호텔도 굉장히 동이 날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유통 거의 페스티벌입니다. 이때는 저희 여행사를 조인해가지고 가시면 호텔 구하기도 용이하고 이동하시는 것도 용이하고 식사도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대략 비용은 여행사 끼고 가시면은 뭐 150에서 200이면은 뭐 전부 다 할 수 있으실 금액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중국어나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가서 MOQ 물어보고 미니멈 맥시멈 물어보고 인코텀저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봤었던 인증이 필요 없는 물건이면은 그냥 견적 물어보고 MOQ 물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온라인에서 검색해가지고 대략 한번 봅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 같으면 체크를 하고 호텔에 올라가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죠. 아니면은 처음 본 물건이라든지 그 제품에 인증을 받아야 할 그런 소재가 좀 섞여 있거나 하면은 1381 그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운영 시간이라면 거기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제품이 있는데 인증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슉슉 다니는 거예요. 슉슉 다니면 되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명함 주고 받으면서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먹거리도 좋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대형 박람회는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경쟁자도 많다는 뜻이고요. 나만 소싱해 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물건은 다른 사람들도 소싱해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를 몇 번 가봤다, 한두 번 가봤다, 그걸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나는 이쪽 카테고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특정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정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카테고리별 박람회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테고리별 박람회는 박람회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저도 모든 박람회를 가본 건 아닙니다. 모든 박람회를 가보진 않았고, 다 이제 주변 대표님들이 해주시는 말들을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곳들이 많죠. 홍콩은 메가 박람회, 전자 제품 박람회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일정도 광저우의 캔통페어랑 어느 정도 겹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박람회가 있어요, 국가별로. 그 다음에 도쿄에도 박람회가 많은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조립했냐 에 따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고 메이드 인 재팬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본에서는 어떤 걸 보면 되냐? 일본은 그 스토리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가게의 인테리어라든지 그 제품에 주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일본을 갈 때는 제품을 소싱하러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쁜 제품 있나? 이쁜 뭔가 인테리어나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시면 참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도 트렌드라고, 중국 갔다가 비즈니스 모델도 트렌드라고, 미국에서 시작되면은 일본 갔다가 한국 왔다가 중국 갑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됐죠. 요즘에 이제 중국을 먼저 가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꼭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일본의 박람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해에는 미용 제품 같은 것들, 상해 똥방명주라든지 정말 재밌는 도시죠. 정말 멋진 도시예요. 그리고 독일 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제조업의 명가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로 먹어주는 제품들은 할만해요. 쾰른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아용품 같은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유아용품을 막 저렴한 거 사지 않잖아요. 브랜드 보고 사잖아요. 비싸도 좋은 거. 유아용품은 비싼 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쾰른 박람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파리 같은 데에는 메종오브제라고요. 디자인이 트렌디하고 이쁜 상품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디자인 보고 오는 거예요. 디자인 보고 오고 괜찮은 제품 있으면 소량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나 베트남, 방콕 이런 데는요, 푸드 박람회가 있습니다. 푸드 박람회가 너무 재밌어요. 먹을 것도 많고 패키지 디자인도 좋고 새로운 식재료라던가 새로운 식품 플레이팅 기법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관련된 포장 자재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도쿄, 베트남, 방콕에 있는 푸드 박람회도 굉장히 재미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소매단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은요, 접근하기가 쉽답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내 소싱이나 해외 소싱 방법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갖고 와서 SNS 마켓, 그러니까 뭐 인스타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렇게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통해서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자사몰을 차릴 수도 있으십니다. 카페24를 활용한 자사24로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소매단의 단점은요, 쉬운 만큼 언제든 상품을 뺏길 수 있다. 그리고 소매단은 어쩔 수 없이 제조, 도매, 소매 마지막 단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여기 박람회 가가지고 그 부분 제조가 있습니다. 특정 물건이 괜찮은데 이 부분만 고쳐줘, 색상만 고쳐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 이런 제품 괜찮아 보이는데 대신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셀러들한테, 여기 있는 제조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소매를 하면은 마진율이 많이 남지 않는다. 소매는 5%, 10% 남으면 많이 남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 10%가 남았다고 쳐요. 20% 남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기 알리바바 뭐 일선팔팔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사실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크죠. 그 플랫폼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해외 물건을 한국에다 가져다 팔든 한국의 제조업체 물건을 내가 소싱해서 어떻게 공동구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팔아주겠다고 해서 했는
했는데 그러면 판만 빨아주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좋은 물건을 소싱을 해서 그 물건을 키우려고 막 CPC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행사 구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왕창 찍어서 그 물건을 이제 올렸다 칩시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김치라고 치면은 그 김치를 네이버에 치면은 이제 상단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치 공장에서 이제 연락이 오겠죠. 공급 단가를 올리겠다. 너 파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직접 팔아도 되겠다. 아깝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비 수수료만 쓰고 이 물건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죠? 제품의 판매 정보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가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다른 업체로 하여금 그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보는 거죠. 이게 이마트나 롯데에서 하는 PB 상품 시스템입니다. 판매 데이터 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제조사와 밀당을 하다 보면 제조사도 그렇게 물건 다시 빼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소매도 경험해봤다. 이제 더 큰 돈을 벌고 싶다. 나만의 제품을 가지고 싶고 내가 제품 아도 쳐가지고 그냥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다 가져와서 높은 마진에 팔고 싶다. 그때 이제 도매단에 들어가시게 되죠. 아까 제가 이 소매단에서 그 수정 제작, 부분 제작이라고 했었죠. 그런 거 되냐? 대기업도 그런 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장도 있고요. 태국 공장도 있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물건 마음에 든다. 좋은 물건을 찾았어요. 그 박람회 같은 데 가서. 근데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팔자. 대신에 이 제품에서 어떤 점이 변경되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단을 계속 연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생산돼서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수입상하고 비슷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없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원료가 나지 않으니까요.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냥 만들겠다?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저렴했을 때는 괜찮은 제조업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서 그 제조업이 사실은 힘들어졌습니다. 왜 힘들어졌냐?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제조 공장이 중국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저희 옆 나라 일본은 어느 정도 테크가 굉장히 앞선 나라잖아요. 또 일본은 기술력으로 좀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약간 끼어버린 상황이 됐죠. 네,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람회 가면 대기업 물건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어디서 봤던 물건인데 그냥 거기서 팔고 있어요. 알고 보면 대기업도 박람회에서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찜뽕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만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눈에는 박람회 이런 데 가면은 저 물건 드디어 중국 박람회 나왔네? 하고 눈이 번쩍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 시장에 다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물건 낸 데 있나? 아니면은 키프리스나 이런 데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도 검색 다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안 나왔다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관세자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인증 절차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이런 센스가 있으면 저희 도매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매단에 괜찮아 보이는 거는 저는 그 다음 브랜드 라이센싱이 있습니다. 브랜드 라이센싱이 뭐냐면 우리 과자나 옷 같은 데 보면 과자에 뽀로로 붙어 있고 뭐 어문 생뚱한 뭐 이상한 데 뽀로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라이센싱이에요. 뽀로로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라이센싱 요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당신의 제품이 뭔지 이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를 해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용권을 줍니다. 그게 BTS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들은 라이센싱을 가지고 포토카드를 제작하세요. 포토카드 배송비만 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물건 떼어도 버리면 그만일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포토카드 이쪽 컨텐츠류 비즈니스 모델 괜찮더라고요. 라이센싱으로. 그 전에 올드 했던 라이센싱은 뭐냐면 MLB라든지 아니면 NBA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분명 옷 브랜드가 아닌데 한국에서 옷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해외에서 그 브랜드만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옷을 제작해가지고 로고 찍어가지고 파는 거죠. 보통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메이저 브랜드들은 뭐 당연히 매출 비례해서 몇 % 가져간다 뭐 그렇게 계약을 하시겠지만은 작은 브랜드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라이센서를 찾는 방법은 그 특정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브랜드에 이메일을 써서 물어보거나 나 여기 뭐 한국인데 여기 동북아시아 담당 라이센서가 누구냐 라이센싱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세요. 아니면 라이센스 박람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 라이센스를 가져간 라이센서들이 자기 브랜드를 판다고 다 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캐릭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뭐 인지도가 없는 것들은 1,000만, 2,000원, 3,000만 원 사이에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것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센스 사업이 제가 가장 잘 됐던 걸 봤던 거는 예전 저희 동네에 90년대죠.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분명 건담 가게가 있었어요. 일본 장난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건 엄청 큰 거 어렸을 때 저한테 컸으니까 사실 지금은 뭐 한 2만이나 하겠죠. 그런 물건들이 막 그 당시 돈으로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조그마한 그 동네 전방이 없어졌더라고요. 문구점이. 알고 보니까 서울로 올라간 거였어요.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건담의 특정 스토리, 만화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건담, 무슨 건담, 무슨 건담 스토리가 쭉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몇 년간 한 10년, 20년 동안의 스토리대로 쭉 갑니다. 이거를 왕구 회사들한테 선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 스토리를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나온 제품들은 왕구 회사가 독점으로 팔 수 있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그 회사도 뭐 손오공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외국에서 이 라이센스 해가지고 물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전방이 그 서울에 가서 큰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2000년도 초반이긴 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니었던 옷들 다 이제 라이센스만 따와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이 있습니다. 병행 수입은 구매 대행이죠. 말 그대로 이게 구매 대행입니다. 사실 정통적인. 우리나라에 뭐 특정 뭐 유명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 없는 모델들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리셀가 더 받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병행 수입해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중국이 예전에 엄청 부자였을 때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물건 사러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홍콩으로 가던가. 왜냐면 한국, 중국, 홍콩이 유행하는 그 모델이 다 다르거든요. 명품에서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 있고, 중국에서 안 팔리는데 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 있고,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거래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 독점권이라든지 이런 판매 허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상 내가 물건을 사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내가 되거든요. 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들은지 그런 중고 마켓들이 가능한 거예요. 내 물건 내가 판다는데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해외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관세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관세사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갖고 와서 팔면 된다. 이런 게 바로 병행 수입이죠. 그럼 이 도매 비즈니스 모델의 단점은요, 재고 리스크가 큽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자본이 묶인다. 네, 제가 추천하는 도매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외국에 보면 그 아이디어 사이트가 있어요. 펀딩 사이트. 한국의 와디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락락이라든지 킥스타터라든지 해외에도 펀딩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펀딩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는 집들 있잖아요. 그곳에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한국에서 물건을 독점으로 판매하겠다. 최소 단가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제조사들한테는 처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 거의 없고요.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물건을 공급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중개 거래입니다. 이 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도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초보 사장님들도 할 수 있는 거래 방법들을 제가 여기에 한번 적어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여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 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구매 있죠. 공동구매 어떻게 진행하냐. 이것도 자기 돈이 거의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맘카페도 있고 무슨 밀리터리 카페도 있고 무슨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구매 합니다 글 올리면은 저희 주문권을 먼저 받고요. 돈을 먼저 받고 그 돈으로 저기 업체, 제조업체 연락해가지고 물건 사는 거예요. 다시 풀러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그 제조사를 찾습니다. 제조사를 찾은 다음에 우리 공동구매 벤더사가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물건 저희 단가표 달라 이러면 단가표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공동구매 카페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글을 씁니다.
그런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돈을 받은 다음 저희 제조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제 과일이라던가 해산물, 농산물 이런 쪽에 사실 공동구매가 많이 요즘 유행하죠. 네이버에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네. 그리고 공동구매가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은 공동구매가 사람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왜 좋아하고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를 거기 공동구매 페이지 가면은 거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물건 10차, 20차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팔리고 있네? 하면은 그 물건을 진심으로 그냥 개발하셔도 돼요. 네. 그걸 공동구매가 성립 가능한 이유가 공급업체에서 그래요. 제조사든 도매상이든 이 물건 가격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폐쇄몰에서 파셔야 돼요. 그 폐쇄몰이 뭐 카페, 인스타 뭐 이런 데를 폐쇄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급업체, 도매업체,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그 가격이 온라인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이 제품을 이 정도 가격에 샀었는데 하면서 다음부터 그 제품은 더 높은 가격에는 안 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제품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깨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거보다 더 싼 가격을 찾아가지고 저희 공동구매 진행하기 시작했네? 내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풀어버려야겠다 하는 순간 굉장히 민폐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부터 두 번 다시 물건을 못 가져와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를 받아오실 때 이거를 이용해서 그 공급업체에 잘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폐쇄몰만 진행을 하고 사고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가격이 절대 깨져본 적이 없고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제조사로 CS가 가지 않게 한다. 우리 벤더사에서 고객 CS 질문건들 전부 다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드리는 게 아주 꿀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중개거래 두 번째는 구매 대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코 소분 구매 대행, 이거 초보자분들도 할만 하실 것 같아요. 코스트코는 정말 가도 재미거든요. 여기는 진짜 재밌는 상품이 너무 많고 가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스트코 가면은 그 가격표에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별표. 지금 그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별표가 단종 예정이에요.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거. 그럼 그걸 확 아도 쳐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제품은 나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제품은 보관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제품이면 천천히 팔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 가격표 옆에 별표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유심히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구매 대행 방법, 온라인 버전, 바로 소소매입니다. 드랍쇼핑. 드랍쇼핑 이 방법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공급업체에 배송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쇼핑하듯이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아까 공동구매 방식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가끔 인터넷을 여행하다 보면은 계속 클릭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품이 특가 상품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쇼핑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몇 호일 몇 시에 이 제품이 풀립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온라인 최저가예요. 그럼 그 제품을 미리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미리 팔고 주문 들어오면 쇼핑하듯이 주문을 넣는다. 이게 소소매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재고 파악이나 이 코드가 가격이 변하는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이걸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다 있습니다. 네. 외주 의뢰 플랫폼 크몽 있잖아요, 한국에. 여기에 뭐 우리가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코드 짜는 거, 뭐 이사하는 거, 별의별 걸 다 외주를 다 맡기죠. 여기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원료 같은 거 사올 때 해외에서 뭐 어떤 그 뭐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이나 무슨 식용유나 뭐 원료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수입 대행도 있어요, 크몽에서. 이거 다 해줍니다.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 근데 이 크몽보다 이 파이버라는 미국에 있는 외주 의뢰 플랫폼이 5분의 1, 10분의 1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크몽에서 주문을 받아서 파이버에 주문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주 의뢰를 넣는 사람들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크몽에 전문가한테 외주를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몽에 그럴싸하게 써놓으시고 그거를 파이버라는 외국의 외주 의뢰 플랫폼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발주를 넣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림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코딩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언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이게 잘 먹힙니다. 이것도 꽤 괜찮아요. 정말 들어가서 한번 가격 비교해보세요. 모션 그래픽을 짠다든지 포토책 작업을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 만들어준다, 유튜브 만들어준다, 5배 그 이상 가격 차이 날 겁니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도 가능한 중개거래 판매대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고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롯데마트, 뭐 이마트, 뭐 까르푸, 까르푸는 너무 옛날이네요. 그런 마트들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트들이 제조업자, 공급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진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제조업체들한테 그거 견적 몇 개에 얼마다, 몇 개 팔리면 팔린 만큼 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트가 물건 절대 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크림 이런 데에서 그거 되팔렘이라고 해가지고 욕하시는데, 물건을 사와가지고 파는 비즈니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동네 옷가게를 가보셔도 사입 안 해요. 이제 미사입이에요. 누가 사입을 합니까 요즘 같은데. 대형마트도 그렇게 합니다. 팔리지 않는 거는 다시 다 빼라 그래요. 그 관리하는 건 제조업체, 공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은 사입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의 가장 큰 니드는 뭐냐, 판매자가 사입을 해가기를 굉장히 원한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이 처음에 초도 물량만 한번 이렇게 테스트적으로 제가 마진을 보지 않고 팔아보겠습니다. 잘 팔리면 제가 사입으로 5천만 원치 1억치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조업체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준다는 거예요. 제조업체 대표님들 요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전화를 한다, 힘들다, 와서 전화 와서 이상한 말만 한다, 애티튜드도 없다, 매너도 없다, 그런 제조사 대표님들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센스 있게 처음엔 제가 제품 판매 반응만 보고 바로 제가 물건 쭉쭉 빼드리겠습니다. 저희 3PL 공장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리 다 합니다. 제조사 귀찮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조사 대표님들 너무 좋아하시죠. 제조사, 도매업체를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한 소매상한테 물건 주는 거예요. 제조사, 도매업체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바로 물건 줍니다. 그 다음은 제휴 마케팅입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 보통 저희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생성을 하시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있죠. 쿠팡 파트너스나 알리 파트너스, 아마존 파트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팔린 만큼 내가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먹는 거죠. 보통 이 마진율이 5에서 10%, 행사할 땐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물건 어디서 소매단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냥 파는 것보다 컨텐츠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경쟁 치열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판매단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물건이 거래되는 방식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판매 스타일이 어울리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